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 상황을 통해 한 주간 증시를 전망해보는 11월 넷째 주 주간 증시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하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감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59% 오르며 33,000선에, 나스닥은 0.01% 상승한 11,100선에,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48% 오름세를 나타내며 3,96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미국 증시 상황 최영희 더구로증권 IT 에디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미국 증시 상황 최영희 더구로증권 IT 에디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중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 좀 등락을 반복하다가 3대 지수가 소폭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긴축 강화랑 또 경기 침체 이슈가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황 짚어주시죠. 네, 일단 매크로 지수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중요한 지표들이 여러 개 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0월 기존 주택 판매 그리고 10월 경기 선행지수 MOM들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고요. 특히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가 9월 0.5% 감소에 이어서 10월에는 0.8% 감소하면서 8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컨퍼런스 보드는 미국 경제가 이미 불황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요.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중순까지 침체가 계속될 거다 이렇게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아요. 네.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 실적이 예상보다 상당히 좋지 않으면서 힘겨운 모습을, 지지부진한 모습을 지난주에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이제 국내 증시 상황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일단 지금 현재 시각이 11월 21일 10시, 오전 10시 13분이고요. 현재 코스피는 지금 0.95% 하락하면서 2,420선에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95% 하락하면서 72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통신장비주와 출판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투자 주체별로는 지금 개인이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이 월요일 11월 21일 월요일 증시 현황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 증시에 좀 영향을 줄 만한 이슈도 짚어주시죠.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입니다.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인데요. 네. 24일에 이루어집니다. 전문가들은 0.25%포인트 인상을 갖다가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네. 실은 뭐 0.5%냐, 0.25%냐 말들 많은데 일단은 미국의 경제지표가 그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상태로 해서 0.25%포인트 상승이 일단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게다가 환율이 좀 안정을 찾고 있는 것도 일단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슈를 찾아본다면은 OECD에서 내일 22일이죠.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합니다. 지금 글로벌 IB부터 해서 다들 내년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가 나올지가 지금 관심거리입니다. 우리나라 국책연구원인 KDI에서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1.8%로 제시를 했었고요. ING 은행에서는 0.6%로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수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네요. 그래서 내일 OECD가 어떤 발표를 낼지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매크로 측면은 그렇고요. 소비 심리,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펼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셨어요? 지난주 토요일이 어떤 날이었죠? 네. 쓱데이 할인 행사를 했었거든요. 아, 네, 그렇죠. 네, 저도 이마트에 다녀왔었는데, 네. 저도 토요일 날 갔었는데 네.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결제하는데 30분 넘게 걸려서 사실은 결제를 안 하고 포기하고 나왔어요. 아, 네. 저도 매대에 가보니까 네. 많이 상품들이 많이 팔렸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오히려 방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은 사실 네. 싼 물건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50% 세일하는 이런 데에서 네. 사람들이 대거 몰리면서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결국으로 가게라는 것들은 가게는 가장 정직한 경제 주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방증한다. 그만큼 소비 심리가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들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주말에 좀 한번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주변에서 우리 경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네요. 네. 이번 주에는 또 기준금리 결정이 있으니까 또 이것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번 주에 주목해봐야 될 그 섹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유망 섹터 혹은 종목은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주간증시 저희 브리핑 하는 날인데요. 매주 네. 하게 되겠는데 아무래도 시총 1위인 네. 삼성전자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를 빼놓고 뭐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네. 특히나 삼성전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잠깐 좀 지켜볼까 하는데 사실은 삼성전자 수익 내신 분보다 물려 계신 분들이 그쵸. 굉장히 네. 많죠. 7만 원대, 8만 원대 사서 지금 다행히 5만 원대, 5만 1,800원인가요? 갔다가 그쵸. 최근에 6만 원 선을 회복하고 있는 상태지만 다시 또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사실은 좀 짚어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만 좀 살펴보면 되는 걸까요?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 당연히 SK하이닉스 얘기가 나올 거니까요. 네. 그럼 SK하이닉스는 뭐 어떻게 될까요? 일단 삼성전자부터 보시죠. 삼성전자 61,2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두 달 동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어요. 5만 원대로 밀리면서 네. 견디다 못한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떠나는 반면에 기관들이나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약간의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급격하게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가격 부담이 생겼다는 거죠. 5만 원대 초반에서 6만 원대, 사실은 지난주에 6만 3천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 단기 20% 가까이 올라가면서 가격 멜트가 뜯어졌다 보니까 주춤한 것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환율 영향도 당연히 좀 끼쳤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관련해서 같이 본다면 역시 가장 큰 이슈는 반도체 업황인데요. 네. 치킨 게임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지금 SK하이닉스는 투자를 줄이고 감산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상당히 더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그래도 계속 하겠다.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고 아예 전격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네. 그 말은 뭐냐니까 치킨 게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도체 특히 디램 시장의 치킨 게임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네. 2007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대만에서 디램 업체들이 출혈 경쟁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자 당시 시장 점유율 2위였던 독일의 키몬다가 파산을 해버리죠. 사실은 그때 삼성전자도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2차 출혈 당시에 일본의 엘피다가 파산을 합니다. 결국 치킨 게임 끝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전 세계가 삼광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치킨 게임이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 과연 빅3에서 어떤 것들이 살아남고 또 다른 하위 매체 업체들이 올라올지 네. 이런 것들 관심이 받는데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손을 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주가에서도 보다시피 SK하이닉스가 좀처럼 힘을 못 쓰는 반면에 삼성전자가 한 두 달 동안 지금 20%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6만 원대 초반인데 지금 사도 되느냐? 사실은 이게 가장 큰 관건이 아니겠어요? 투자자 그렇죠. 입장에서. 네. 네. 사실은 지금 당장 사라 마라 사실은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매수하십시오 이러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자체가 지금 안 좋기 때문이죠. 그쵸.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고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의 턴라운드가 될 거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년에 가야지만이 돌아설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하이 투자 증권이었나요?
하이트웨이 증권에서는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디램 가격이 반등할 거다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실적이 확인되는 순간 아니면은 턴라운드가 좀 가시화되는 순간을 본다면은 일단은 조금은 좀 미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6만 원 선 아래로 내려오면은 그때 조금씩 분할 매수해 나가는 전략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고요.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그쵸.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의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고요. 예전에 SK 하이닉스가 뭐 여러 번 회사를 거쳤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서 그때도 사실은 이런 치킨 게임이 승자했던 것들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집중을 하되 SK 하이닉스는 조금 더 늦추고 삼성전자는 6만 원 선이 깨지면은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담아가는 전략들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전자는 특히 뭐 소수점 매도 많잖아요 요즘에.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많이 사기보다는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들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가는 게 네네. 지금 시점에서는 더 좋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한 가지 더 이제 만약에 고점에 물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쵸. 사실은 이게 뭐- 사실 굉장히 그렇죠.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난 8만 원에 샀는데 네. 지금 이제 6만 원, 5만 원 갔다 6만 원 왔는데 사실은 더 살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근데 사실 방법이 없어요. 너무 극단적인. 네. 기다려야죠. 음. 네. 아니면은 오히려 이럴 때 조금씩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단가를 낮추는 게 전략이 사실 좋은데 현금의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렇게 없는 분들은 조금 더 좀 기다려야 된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고 턴어라운드도 내년 한 3분기 이후로 네네. 네,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이번 주 섹터로는 반도체주를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최영희 더그로증권 IT 에디터와 함께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 이슈 또 이번 주 증시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럼 주간 증시 브리핑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